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나 골밀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폐경이 된 이후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골다공증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아주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요, 식물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품이나 석류, 칡 같은 식품을 권해드렸었죠. 오늘은요, 골다공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칼슘이 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것,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지만요, 운동이 바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도요, 중력을 이용한 운동이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요, 거의 매일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중력이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요, 칼슘이 뼈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버티고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요, 뼈가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칼슘이 뼈에 침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요, 중력을 이용한 빠른 걷기라든지 철봉에 매달리기,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스쿼트, 프랭크 운동 등등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심지어 의사분들 중에서도 잘못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골다공증을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뼈에는 두 가지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골세포라고 해서 우리의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골세포라고 해서 오래된 뼈를 파괴시켜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요, 어렸을 때는 조골세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뼈세포를 10개를 만들었다면요, 파골세포는 5개만 파괴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는요, 조골세포가 5개를 만들게 되고요, 파골세포가 5개를 빼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요, 파골세포는 여전히 5개만 빼내고 있는데 조골세포가 3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은요, 늘 같은 양이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골다공증은요,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노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인 것이죠.
내용은 이것인데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요. 뼈 하면 칼슘,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칼슘만 있으면 뼈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의 주 원료는요, 시멘트입니다. 그러나 시멘트만으로는요,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뼈의 주성분이 칼슘인 것은 맞지만요, 칼슘만 있다고 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과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 성분도 있어야 되고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D3라든지 CCP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어야 합니다. 칼슘이 뼈에 침착이 되려면요. 붕소라고 하는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갖추어졌을 때 뼈가 만들어지는 거지, 칼슘만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뼈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놈이 없다면 뼈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 명령을 내려주는 놈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필요할까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골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져서요,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요, 여드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나는 것은요,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골다공증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잘 먹고 칼슘제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골다공증 수치가 금방 좋아지지 않았던 것을요.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겨우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칼슘제만 공급해 가지고는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다공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식품을 드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갱년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꼭 여성분들만 드시라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거나 뼈가 부러졌다거나 뼈가 약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신 분들도 다 드셔도 되고요. 청소년이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권장해 드릴 원료는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겁니다. 복합 다당체를 만들어내는 기본 물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루코사민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관절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뼈 조직 사이사이에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뼈와 뼈 사이에 기둥같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도 N아세틸 글루코사민하고 연관이 아주 밀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요,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진행되면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100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햇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햇볕만 충분히 쬐주게 되면 뼈 건강에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잘못 알려진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바른 정보를 통해서 바른 건강 관리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